지상에 뻗어나온 우수한 검은 손, 그리고 그 손에 잡힌 어머니와 한 아이. 어머니는 유품과 함께 소녀에게 전설의 격추왕을 찾으라는 말을 남기고 끌려갑니다. 지금 허벅지의 저 숫자 잘 기억해두세요. 시간이 흘러 격추왕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던 푸른 머리의 아이는 어느덧 소녀가 됩니다. 그때 갑자기 물속에서 등장하는 리히토. 아니 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 좀 달래. 심지어 그냥 거지도 아니고 변태 거지? 리히토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녀를 쫓고 지인으로 보이는 여자 나나에게 치맞습니다. 그리곤 밥 타령을 하더니 또 치맞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히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되는 숫자의 정체. 사실 이 세계관에서는 숫자에 의해 지배되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나나의 경우 누군가 맛있다라는 말을 하면 승가의 숫자가 증가, 맛없다고 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숫자는 곧 권력의 상징입니다. 뭐 대충 숫자 높은 사람이 갑이다 이 소리죠. 아마 이게 나나가 음식점을 하는 이유 같네요. 그리고 공개되는 히나의 숫자는 441. 나나와 대충 비교해도 5배 이상은 높은데, 아니 이 변태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결국 쳐맞고 또 맞고 또 계속 치맞습니다. 또한 이 숫자는 0이 되는 순간 무적행 장송, 즉 땅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히나의 카운트 방식은 걸음수. 문제는 거리 카운트는 100km당 1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만 보자. 441에 0을 2개 붙이면 44,100km. 그러니까 이걸 대충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직선 거리가 325km니까 이야 미친, 서울에서 부산을 못해도 67번 왕복을 했어. 히나는 실존하지도 모르는 전설의 격추왕 단 한 명을 찾겠다고 5년간을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본인이 하얀 별의 격추왕이다 라면서 등장하는 인물. 아니 여태까지 5년 개고생 어디 갔노?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한 히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격추왕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으슥한 방으로 가지만 백치인 히나는 격추왕을 찾던 이유라며 벨럿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 보입니다. 자칭 격추왕은 벨럿을 보자 눈빛이 바뀌고 즉시 히나를 공격합니다. 히나는 다행히 기억을 떠올려서 어디 숫자도 낮은 게 까불어 하면서 더 높은 숫자를 보이며 찍어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격추왕은 군 소속 특권인 성탈전을 신청하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히나는 그걸 또 수락합니다. 아니 모르는데 왜 한다고 해? 아무튼 간에 성탈전 시작과 함께 지상에서 손이 뻗어나오고 당연하게도 히나는 즈발립니다. 성탈전은 이기는 쪽이 지는 쪽 카운트를 1 남기고 전부 뺏어오는 방식이라 히나는 440이라는 숫자를 빼앗깁니다. 아니 근데 하는 짓 보니까 얘도 그냥 변태 같은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격추왕이 누구인가 나오는데 이는 패기전쟁의 영웅이며 숫자 앞에 휜 별이 있고 카운트는 쓰러뜨린 적의 숫자라고 합니다. 또한 인지를 뛰어넘는 개사기캐라고 하네요. 이렇게요 는 짭입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전개인걸. 그렇게 밸런스를 뺏길 위기에 히나 앞에 리히토가 등장합니다. 리히토는 숫자를 걸고 대신 성탈전을 진행하는데 숫자가 마이너스 999? 그렇게 나약하다고 비웃고 공격을 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데는? 검격으로 이발을 한 리히토. 그리고 반격을 시작하려 검을 뽑습니다. 그런데 검에 새겨진 문양이? 아니, 그리고 심지어 카운트 숫자의 상태가? 구라라고 하면서도 쫄리는지 시작부터 다구리. 야이씨, 얘네 짰냐? 어떻게 공격을 이렇게 해? 그리고 격추왕답게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 리히토. 심지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오는 위력. 존멋. 난 또 살다 걷는 걸로 사람 패는 건 또 처음 보네. 여러 격추왕 중 유독 강력이 뛰어난 리히토는 섬격의 격추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덤으로 마이너스 999의 숫자는 여자한테 차인 횟수. 야, 990번이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더 낫. 뭔 개소리야! 아무튼 마무리로 하늘에서 날아 꽂아버리고 결국 이름도 안 나온 짭추왕은 설엔을 칩니다. 이거 뭐 440 먹으려다가 결국 759를 뺏긴 짭추왕. 반대로 떡상한 히나. 하지만 리히토는 벨럿이 돈이 된다면서 히나한테 뽀려갑니다. 꼬우면 덤비라는 말을 하며 유품을 빼앗겨 오는 히나한테 인형을 하나 던져주고 거래라고 합니다. 야, 이거 완전 쌈양아치네. 그렇게 속아서 하루종일 구르고 치맞고 구르던 히나는 유품마저 빼앗기고 나나한테 한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짜장! 이게 아니고 그런데 짜잔! 인형이 터지더니 안에서 벨럿이 나옵니다. 사실 이 벨럿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중죄에 해당됩니다. 지켜보고 있던 군인이 있어서 리히토는 빼앗는 연기를 한 것이죠. 떠나가는 리히토와 급하게 뒤를 쫓는 히나. 그렇게 격추왕 리히토와 히나의 모험은 시작이 안되고 버려집니다. 뭐지? 야, 이거 맞아? 진짜? 자, 여기까지 이번에도 2020년도 1분기 애니인 플런더러였습니다. 플런더러는 판타지물이며 추가적으로 꺼무위키에 한 가지 더 장르가 적혀 있으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팬티가 날아다니는 그 작품의 작가인 미나즈키 스우가 2015년부터 연재하던 것이 2020년도에 와서 애니화된 작품입니다. 만화로는 안 봤지만 2015년부터 연재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양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나름 뭐 전생물도 아닌 것 같고 초장부터 여주를 버려버리고 떠나는 남주가 굉장히 이색적인데 첫 전투가 너무 강렬해서 흔한 오글거리는 먼치킨물의 냄새도 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1분기뿐 아닌 2분기까지 진행되는 24화짜리 이쿨 애니인 점을 감안하면 몰아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6월 말까진 이 애니를 보실 일이 없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림체도 나쁘지 않고 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린유라였습니다.